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이종구 수장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에서 이슈화된 인기 있는 종목, 즉 실적 개선주라든지 정북 정책주 또는 현 장세 흐름에 맞는 테마주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은 매일 나오는 종목 뉴스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목 선정만 잘 해도 수익 내기가 크게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뉴스 특징주 재료 노출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심리와 수급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야 합니다. 언제 매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이밍 기법은 동영상 맨 뒤에 링크를 해 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왔던 종목 뉴스와 리포트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한 20여 종목이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뉴스 특징주에서요, 첫 번째 나온 종목이 2년간 고배마진 한국항공우주 다시 날아오르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가 보고서 나온 건데요. 분식 회계 수사에 미국 공군의 차등 고등 훈련기인 APT 사업 수주 실패가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 하반기부터는 다르다라는 소제목이죠. 각종 악재에 2년간 힘겨운 시간을 보낸 한국항공우주가 반등을 시작했다. 미국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 실패 후 3만원대에서 맴돌던 주가는 이달 들어 4만원을 넘어섰다.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한국항공우주를 매입했고 8월 약세장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기사죠. 또 내용 보면 올해 예상 실적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금융정보분석업체인 FN 가이드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의 올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각각 3조 385억과 2,845억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한 9% 정도, 영업이익은 94%로 크게 증가하는 수치다.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죠. 또 바로 옆에 보면 또 고마진이 추천 물량 증가 및 수리온 계열 정상 납품에 따른 마진 회복 등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것이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추진 중인 신사업이 모두 순항 중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형 전투기 개발 양선 사업인 KF-X 사업이 상세 설계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요, 제작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1년 시제기가 출고되고 2024년에 양산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일단 실적이 크게 악재를 딛고 크게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런 호재성 재료가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한 11시 1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00원 정도 하락한 41,050원이네요. 그러니까는 장중 아침에 한 41,500원 플러스 한 350원까지 나왔다가 조금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현재 거래량이 지금 한 89,000주, 지금 한 2시간 지났으니까는 뭐 전일 거래량보다도 적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으면서 좀 주가가 흘러내린다. 일단은 최근에 조정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윗꼬리를 달아준 거는 호재성 재료 보고서에 의해서 주가가 아침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좀 주춤거리는 모습인데, 한번 아침에 고점 형성할 때 거래가 어떻게 터졌는지 한번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래량은 지금 이게 화면 밑에 나오죠. 분봉 3분봉입니다. 거래량 뭐 크게 터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아직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도 그 종목도 같이 보자 그랬죠. 같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도 최근 개인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받아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 오늘 호재성 재료에도 뭐 크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충분한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을 매수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뭐 지금 보합권 정도 수준에 내려왔는데 뭐 정확히 따진다면은 뭐 21선이 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가격대로 보면은 한 4만 500원 전후인데 4만 500원, 4만 1000원 밑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 오늘 지금 윗꼬리를 달아주는 부분은 단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기아차죠. 내수 판매 회복으로 실전 개선 기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보고서냐면 신한금융투자죠. 23일 기아자동차에 대해 국내 판매량 회복에 따라 실전 개선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만 3천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뭐 4만 6천원이니까는 뭐 한 20% 조금 못 미치네요. 전용진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7, 8월 내수 판매는 소폭 감소했지만 시장 전체 수요가 4.2% 감소해 점유율은 상승했다. 3, 4분기 영업이익은 4,927억으로 시장 기대치 4,560억보다는 더 웃돌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3, 4분기 내수 회복의 핵심이 K7 프리미엄 두 달간 한 15,000대 판매되어 중대형 세단 시장이 안착했다. 그랜저 페이스 리포트 모델 출시가 관건이지만 백오더가 2개월 이상 남아있어 판매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라뇨. 일단은 실적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한번 주가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러한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한번 기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지금 1950원 상승한 45,950원, 한 4.4% 정도 상승을 했죠. 이 종목이 지난 4월 말 고점을 형성을 하고 거의 5개월 동안 이 4만 3천원을 기준으로 행보를 하다가 오늘 거래량 지금 160만 주입니다. 전일 거래량이 120만 주였는데 지금 2시간 조금 지난 시간대에서 벌써 전일 거래량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세에 의해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박스권을 돌파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봉으로 한번 모습을 볼까요? 분봉 모습도 보면요. 아침에 크게 상승을 하는 한 30분 이내에 상승을 하고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죠. 뭐 좀 시장이 조금 불안한 거래소와 코스닥이 한 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좀 추세 상승이 좀 이어지진 못하고 있지만은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은 오늘 기아차에 대한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급을 봐도요. 오늘 지금 현재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47만 주 정도 매수, 기간이 13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쌍끌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뿐이 아니라 최근에 기아차의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아차 지속적인 상승세 이어질 수 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지금 가격대 한 4% 상승한 가격대에 신규로 매수를 여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승의 연속성이 이어진다 그러면 뭐 지금 가격대 뭐 46,000원 밑에서도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주가의 상승이 연속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기아차도 연속 있게 상승하기보다는 또 하루 이틀 쉬어가는 모습이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는 추격 모습보다는 하루 이틀 조정의 모습을 보고 그때 신규는 매수를 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만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아침에 나온 한 20여 개 종목의 뉴스 특징주 기사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장중에 이렇게 방송을 해 드리는데 이 기사를 아침 일찍, 그러니까는 시장이 열리기 전인 9시 이전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기 매매 어떠한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 그러니까 감각적인 단기 감각이 있어서 내가 단기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그런 뉴스를 아침 일찍 장 전에 받아보면 편하겠죠. 그런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요런 뉴스 특징들을 9시 이전에 이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보는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요, 종목 분석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볼게요. 이제 LIS 최대 주주 중국 기업으로 변경해서요, 아시아 경제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레이저 응용기기 개발 업체로 LIS 최대 주주가 야웨이 정밀 레이저 코리아로 바뀌었다라는 보고서죠. 실질적으로 이게 대주주가 바뀐 거는 지난 5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서류상으로 바뀐 것이 이제 요번에 바뀐 거죠. 그러면서 LIS 관계자는 중국 O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 레이저 장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LIS는 최대 주주 변경과 중국 내 합작사 설립을 기점으로 중국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레이저 장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요, 중국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중국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태양광 레이저 장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요, 중국 OLED 시장을 선점하고 입지를 공고히 하는 기간을 보내고 신사업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서죠. 우측에 보면은 이 LIS에 대한 회사 개요라든지 핵심 상승 논리를 적어드렸는데요. 자본금은 77억이죠. 시가총액이 한 2,200억이고 이제 주력 제품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FRIT를 이용한 레이저 봉지 장비와 또 LED TV의 핵심 부품인 도강판을 레이저로 패터링 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터치 패널에 적용되는 각종 필름을 데미지를 최소화하여 커팅하는 장비 등이 있다죠. 핵심 상승 논리로는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확대합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이 중국 업체에 대해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공장 건설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또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TV OLED 공장 투자 전망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두 번째는 중국 1위 OLED 레이저 커팅 업체로 2018년 중국 플렉시블 OLED 커팅 장비 매출이 2천억을 돌파했다로죠. 그 수혜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세 번째는 지난 5월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으로 변경되며 현지화 전력 강화. 아까 말한 거죠. 그러니까는 서류상으로는 이번에 최대 주주가 바뀐 거고 실질적으로는 5월 달에 바뀌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이 2,498억으로서요. 전년 대비 한 18%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영업이익은 291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127% 정도 크게 호전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무구조 개선 작업으로 이자율 높은 부채를 모두 상환하면서 금융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이익이 개선이 기대된다는 거죠. 6월 19일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며 총 10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모두 조기 회수에 소각 또한 하고 또한 이제 저축은행 대출 180억도 규모에 또 상환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OLED 관련주에서요, SFA라든지 덕산 네오로스 주가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의 삼성 디스플레이 업체의 투자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수혜는 중국의 OLED 기업체들의 생산 확대죠. 그러면은 대주주가 요번에 중국 업체로 바뀐 LIS에 대해서는 더욱더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한번 주가를 볼까요? LIS. 지금 한 300원 정도 상승해서요. 한 2% 떴습니다. 15,100원 진행이 되고 있죠. 요 화면에 나왔듯이요. 지금 수급상을 봐도 최근에 개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만큼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주가도 이제 거의 이제 전고점 수준, 전고점이 한 16,000원대입니다. 오늘 장중 한때 15,450원까지 갔으니까는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수급적인 상황도 보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27만 주입니다. 전일 거래량이 24만 주였는데 전일도 거래가 크게 증가한 상태죠. 최근 평균 거래량이 한 10만 주 내외인데 어제 24만 주. 지금 반도 안 지났는데 27만 주. 그러면 오늘 한 4, 50만 주 거래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 근접을 했다. 이제 내일은 요거보다 더 증가한 뭐 한 70만 주. 그러니까는 화면에서 보이는 차트 모양 보듯이 이것이 지난 5월 달이죠. 5월 16일이네요. 주가가 한 15% 장중 하락했다가 13% 하락 마감할 때 거래량이 86만 주입니다. 이 거래량, 그러니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다가 손해였다는 거죠. 손해를 보다가 이제 전고점에 올라오면서 본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본전 매물을 받아주는 조금 거래가 증가하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거래가 50만 주 이상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15,000 돌파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주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LIS 최근에 OLED 관련주에서 뭐 덕산이라든지 SFA 그리고 LIS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특징주 해서 경협주 한미 정상회담 기대의 동방강세죠.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24일 새벽에 열린다.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접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정상의 북미 실무 협상과 관련한 한미 간 공조, 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은 이 북미 간에요. 실무 회담을 앞두고 지금 한미 간 정상회담을 지금요 24일 날 열리죠. 큰 재료 앞으로 2, 3주 안에 북미 간의 실무 회담도 열릴 거다 해서 최근에 대북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대북 테마인데요. 지금 가장 많이 뜨는 것이 난강토건이 한 5% 정도, 좋은 사람들도 한 4.7%.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북 테마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권해드렸던 도화 엔지니어링 플러스 350원, 지금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죠. 10월 달에 강력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대북 테마주다. 그래서 내 포트에 대북 테마는 꼭 한 종목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화 엔지니어링 지금 플러스 350원 한번 차트를 볼까요? 지금 이제 350원에서 최근에 고점 박스권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죠. 근데 거래량이 지금 15만 주, 전일이 14만 주. 어제보다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지만은 아직은 좀 거래량이 작은 편입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한 7, 80만 주에서 뭐 100만 주까지 나오는 모습이 나올 때가 아마 본격적으로 13,000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일단은 오르지 못할 때 지금처럼 옆으로 행보 국면에 있을 때 도화 엔지니어링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자라는 판단을 내렸고 금요일 날도 우리가 히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히림도 같은 맥락입니다. 뭐 히림이 그날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에 나올 때 항공 설계에 대한 세계 2위라 그러죠. 점유율이. 그렇지만은 히림이 꼭 항공 설계만 보지 말고 이 대북 테마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내용은 금요일 방송을 한번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북 테마 10월 달에 가장 강력한 테마로 떠오를 수 있다. 대북 테마는 반드시 한 종목은 갖고 있자. 그 중에 도화 엔지니어링 우리가 갖고 있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여기 나온 게 이제 시림이죠. 금요일 날 나왔던 신공항 건설 수혜 기대해서요. 그죠? 다음 이제 동훈 아난텍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OIS 중국 수출 본격화 유진증권이죠. 이 OIS가 이제 손떨림 방지 제품이랍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유진투자증권은 23일 동훈 아난텍에 대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광학식 손떨림 방지 제품의 중국 수출이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3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보면은 전년 동에 한 56% 증가, 한 194억 매출이요. 그리고
그래서 분기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영업이익도 37억으로 흑전 전환된다. 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고 올해 전체 전망치도 보면은 전년 대비 40% 매출이 증가 654억 연간 최대 매출액을 달성할 거고 영업이익은 78억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한번 차트 긍정적인 보고서에 대한 주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70원 그래서 한 2.8% 상승한 6,210원입니다. 차트 모양이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렇죠?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모습이에요. 단순히 이제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는 수급 현황이 별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큰 폭의 매수를 보일 때마다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죠. 9월 19일 날 한 2% 하락할 때 개인들이 한 6만 5천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9월 10일 날도 한 8만 3천 주 이때는 또 개인들이 매수를 해줬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이 상당히 수급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매수 적기, 그러니까 주체 세력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개인이면 개인이 됐던 외국인이면 외국인이 됐던 이제 일방적인 아니면 기관이 됐던 한쪽이 매수할 때 주가가 올라가야지 우리가 누구를 보고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요. 9월 11일처럼 개인들이 8만 3천 주 돈 샀는데 170원 2.8% 뜨고 또 6만 5천 주 살 때인 9월 19일 날은 130원 하락하고 또 9월 6일 날이요. 9% 한 530원 떴는데 또 이때는 개인들이 3만 4천 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떠한 한쪽으로 편중되기보다는 서로들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상을 봐서는 이게 어느 쪽이 주된 세력이다라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수급을 봤을 때는 우리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해야겠지만은 차트 모양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가 크게 그러니까는 지난 9월 9일 날 8만 1000주 거래가 크게 될 때처럼요. 거래가 증가할 때 그때 보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조금 시간도 걸릴 수 있다라는 수급 사항을 봤을 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램시마, SC 유럽 판매 다 왔다. 유머티즘 관절염 우선 공략했어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요. 셀트리온은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세계 최초 인플리시맙 성분 피하 주사 체제인 램시마 SC에 대해 판매 승인 공고 의견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요. 램시마의 원조약인 레미게이트의 유머티즘 관절염 처방은 전체 매출의 약 15에서 20%라며 가장 큰 적응증은 염증성 장질환으로 75%라고 말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이 이제 관절염 처방약이죠. 거기에 대해서 큰 적응증을 보이는 염증성 장질환이 75%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 확대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한지 이제 한 3, 4일 됐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은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차트 모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그 테마들을 한번 볼까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근데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차트라든지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서 바이오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에 헬릭 스미스에 대한 임상 3상이 발표가 됩니다.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바이오주가 한 번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느냐 아니면은 다시 원위치를 가느냐는 이번 주 헬릭 스미스의 3상 임상 실험의 결과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달라는요 그런 말씀을 당부를 또 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오늘 나왔던 종목들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한 종목은 한 6종목 해드렸고 이제 그 다음 종목 보면 뭐 종근당 바이오, 현대제철, 포스코,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세무조사 추징금 센티멘트에 부정적이죠. 오늘도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지역 스튜디오 하반기 뉴 미디어 부분 급성장 주목 하나증권, COS 인도 해상풍력타워 글로벌 최대 업체 시장 확대 중 유진증권, 삼성전기 실적 하향 사이클 종료 3분기 기대치 부합해서 키움증권, 삼성전기에 대한 또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죠. 근데 이 종목들은 모두 다 제가 이제 진단해 드리기는 힘들고, 아까 말한 오늘 나왔던 육수 특징주 중에서 말씀드렸던 6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타이밍을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는 겁니다. 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관련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북 테마주처럼 앞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테마주라든지 그런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 종목 위주로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우리가 수급과 심리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 방송 동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타이밍 포착법 해서요 동영상을 링크를 해놨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